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의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챕터는요, 제1장 에너지라는 챕터고요. 그리고 오늘의 소주제는 생명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과 목차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장, 에너지라고 하는 장은 트랜서핑 전체에서는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제3권에서 한 챕터만 고르라 한다면 이 에너지 챕터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소주제를 한번 쭉 먼저 훑어보고 나서 생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생명력에 대한 얘기죠. 전체 이 에너지에 대한 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트랜서핑과 에너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주제가 스트레스와 이완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상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주제가 페이지 19페이지 에너지 뱀파이어인데요. 에너지 뱀파이어도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빨아먹는 하나의 요인이죠.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두 번 다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호막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소주제가 페이지 23페이지죠. 에너지 보호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에너지 보호막이 있을 뿐 아니라 겹겹이 의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과 관련된 것, 감정과 관련된 것, 영과 관련된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력을 높이기, 27페이지죠. 27페이지에는 생명력을 높이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생명력을 높일 수 있을까? 에너지 보호막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34페이지에서는 의도 에너지라는 제목입니다. 의도 에너지. 의도라는 것이 중요하죠. 트랜서핑에서는 의도를 사용하고 의도를 조율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의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의도와 에너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35페이지에 가시면 제목이 의도의 단계.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의도의 조율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리의 의도를 선언해서 외부 의도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40에서는 질병 펜듈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에너지 전체 장에서 부록 또는 보너스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질병과 에너지 또는 생명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체 장을 한번 살펴봤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모처럼 매일 운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은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데요. 뭐 대단히 강도 높은 건 아니고 늘 걸어가던 그 산책길이 있죠. 폭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폭포가 강물로 시냇물로 흐르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시내로 이어지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숲길이 몇 개의 섹션으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 트랙을 끝내고 나오면 잠깐 마을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물은 흐르죠,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섹션이 나오죠. 다시 마을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시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내에 가서 아침 겸 점심 브런치를 먹고 차 한 잔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는데 약 1시간 반, 그리고 오는데 약 1시간 반, 그래서 3시간 플러스 식사 1시간 해서 약 4시간 정도가 걸려요. 이 길을 다니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게 그렇죠. 처음에는 길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주 다니게 되면은 금방 가죠. 길이 점점 짧아집니다. 몇 번 다니다 보면은 언제 다 왔지 하면서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절대 시간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가보던 길을 갈 때는 언제 이것이 끝나고 언제 원하는 목적지가 나올지 잘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고 그럴수록 조금 힘겹다는 느낌도 들 수는 있죠.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구간을 반복할수록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운동하고 산책하는 코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새로운 걸 접할 때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지속하다 보면은 점점점 익숙해지고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것들이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만큼 나의 몸의 근육, 이렇게 운동할 때 생기는 몸의 감각과 근육처럼 우리의 정신, 마음의 근력, 그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수용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문제란 말이죠. 익숙해지고 습관을 들여서 감각을 키우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철저히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할 때 처음은 당연히 힘들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의 이치를 아시라는 거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점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거리감이 짧게 느껴지고 점점점 수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침에 운동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오늘의 주제인 생명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운동을 왜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체 건강을 위해서. 신체가 왜 건강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만사가 힘들고 할 의욕도 사라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고 밝고 바를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고요. 또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또 뭐가 있죠? 영혼이 있죠? 또는 영이 있죠? 이 영도 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가 고르게 균형 잡히면서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보호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상되었느냐 아니면은 강화되어 있느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할 때 우리는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근원적인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단지 몸만 건강한 부분이 있죠. 마음이 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는 몸과 마음이, 정신력이 굳건하고 강인한지 몰라도 그 깊은 곳 안에서는 인생에 대한 공허감과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키우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인 건강이라고 그러죠. 전인 건강, 심신의 건강, 영혼, 육의 건강, 이런 것들이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온 존재가
밝고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자 이겁니다. 생명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에서 과연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네,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럼 생명이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생명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살아있는 것. 그러면 살아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물론 생명이라는 것은 머리로 분석하고 뭐 논문을 쓴다고 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기서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는 신체에 피가 돌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묻는 겁니다. 이 의식이 죽어있을 때 숨은 쉬고 있지만 트랜서핑에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펜듈럼의 좀비다 이렇게 얘기죠. 좀비는 움직이는 시체 아닙니까? 조종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비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과연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있느냐, 나의 현실, 환경,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냐,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냐, 내가 내 존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고 정신이 팔려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생명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냐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신의 욕망의 충동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명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타프티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할 때 절차를 소개하면서 이게 정확한 문장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두 가지예요. 나 자신, 나, 그 다음 현실. 이 두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와 나를 둘러싼 현실.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지? 잊어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맹목적이라고 그러죠. 맹목적. 맹목적으로 열심히 해요. 맹목적으로 달려요. 맹목적으로 흥분을 해요. 이게 이제 펜듈럼의 좀비화 되어가는 거죠. 이게 아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이 아닌 겁니다. 살아있으나 모양만, 외양만 살아있는 거죠. 몸은 살아있고 생각도 작동은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AI에 비교해 봅시다. AI, 인공지능. 생각을 하죠.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계에 마음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 부여되는 겁니다. 기계에도 감정을 집어넣어요. 감정도 인식을 해요. 표현을 해요. 사람과 유사해지고 있죠? 근데 살아있을까요? 이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의 생명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나요? 기능 면에서는 사람과 점점점 유사해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생명력.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개관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생명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요. 변화를 하는 거죠. 변화. 꽃을 보시면 됩니다. 꽃은 자라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꽃잎이 시들고 지고 그리고 나서 계절이 바뀌면 또 꽃이 피고 변화하고 있죠. 피고 지고 지고 피고 변화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AI의 특징은 변화하는 것 같지만 특정한 알고리즘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무한히 변화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반응이 다 다르죠.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느끼는 게 다 다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이해하는 게 다르죠.
다 달라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라더라도 달라요. 무수히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하게 되는 존재. 이게 이제 생명력, 사람의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면 항상 변화한다. 여러분이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달라요. 어제의 여러분하고 오늘의 여러분하고 달라요. 오전에 여러분하고 오후에 여러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어요.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감정도 끊임없이 감정선이 오락내리락하고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굳어 있지 않아요.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강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잘 자라죠. 무럭무럭 잘 자라죠. 싱싱하죠. 잎이. 이런 변화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 화려한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생명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시들고 꽃이 잘 피지도 않고 심지어는 표현이 없어요. 시들시들해요. 어떤 쪽으로 변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변화를 위해서 트랜서핑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생명력이 약하면 트랜서핑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의 1, 2권을 다 했더라도 3권의 첫 번째 장, 이 에너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게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토양이 안 좋아, 흙이 안 좋아. 그럼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표현이에요, 표현. 이 꽃에 비유하면 되죠, 계속. 예, 꽃은 활짝 피면서 꽃의 존재를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우라, 오라장, 에너지장, 보호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의 빛깔, 이것을 보통 야, 저 사람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하죠. 심지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예, 이런 것은 스펙으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에너지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예, 생명은 잘하고 발해야 돼요. 표현. 잘하고 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생명의 특징은 뭘까요? 네, 잘 조화를 이룬다. 조화, 하모니를 이룬다 이거죠. 네,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 속에는 무수한 생명이 자라고 있죠. 서로 생명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네, 오지랖을 부리지 않습니다. 네, 제각기 자기만의 생명력을 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돼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자연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인간의 생명력은 어떨까요? 인간의 생명력도 우리가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생명력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명력도 그 고유의 생명의 빛깔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생명을 발할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그만의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나랑 똑같이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노란색 꽃잎을 틔우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밭에서 자라고 있는 너라는 꽃도 나랑 똑같은 노란색 잎을, 꽃잎을 발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유독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상대방이 이루도록 강요를 하죠. 그리고 획일화시키죠. 이게 다 펜듈럼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력은 펜듈럼의 제한을 받을 수 없다. 생명력을 죽이는 것은 펜듈럼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생명력을 살리고 그 생명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펜듈럼 체제 안에서 이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갇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모두가 각자의 고유의 생명력을
자라게 하고 꽃 피우고 그것이 서로 조화가 될 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런 좋은 조화로운 관계가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생명력이 자라지도 못하고 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서로 아둥바둥 속박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불씨를 키우고 그래서 펜듈럼에게 먹이를 줄 뿐인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조직이라는 굴레 안에서 모임이라는 굴레 안에서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력을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생명력을.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자는 거죠. 과연 나의 생명력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가느냐, 죽어가느냐, 시들어가느냐, 꽃 피어가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생명의 특징은요. 느려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나 이 느린 것 같지만 이것이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네. 공장에서 꽃을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꽃을 100만 개를 피워낼 수도 있어요, 공장에서는. 아름답죠. 뭐 공장까지 안 가도 돼요. 요즘에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진짜 생명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고 났더니 갑자기 어제 뿌린 씨앗이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하루 만에. 기겁할 일이죠.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제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가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오늘 10대 청소년이 됐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섭죠? 그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변화라는 거, 참된 변화라는 것,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것은 생명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이다. 그것은 서서히 일어난다. 서서히 일어난다. 이런 변화를 지향을 해라.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수직 변화. 로또를 원해, 로또를. 근데 이렇게 수직 변화할수록 바로 또 나락으로 떨어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 느린 것 같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 이것이 정상적인 변화다. 생명의 변화다. 이것을 또 생명력이라는 장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 몸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 이 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거 다 각각의 생명이 있습니다. 몸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비오스. 여기서 어원이 이제 학문이라는 게 로지죠. 로지. 그래서 바이올로지라는 게 몸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란 뜻으로 나오죠. 몸의 생명. 식물은 몸만 입고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는 정신, 심리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soul,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로지가 붙어서 뭐가 돼요? 사이컬러지가 돼요. 이것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 다루는 영역은 바로 우리의 soul, 혼의 영역이다.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심신만 가지고 있나요?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에서는 심신 플러스 영이 있다는 거죠.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 스피릿의 생명도 또 다른 영역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트랜서핑에서는 이 부분은 건드리질 않죠. 이 부분은 가장 깊은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찾으셔야 될 부분이고 트랜서핑에서는 이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긴 하지만 현실적인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력 에너지 부분을 다룰 때는 이 전인적인 차원에서 몸의 생명, 심리적인 혼의 생명, 그리고 영의 생명력의 모든 방면들을 다 전제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그냥 재미삼아 심리 테스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재미삼아 하는 초간단 에너지 테스트. 여러분 제가 한 문장씩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오로 체크해 보세요. 예, 아니오로. 번호 1번부터 해서 1번, 예, 2번 뭐 이렇게 총 10문항이 나갈 겁니다. 한번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번,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상쾌하다.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체크해 보세요. 2번, 공부하거나 일할 때 집중을 잘 하는 편이다. 3번, 적어도 주 1회 이상의 운동 또는 산책을 한다.
4번,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5번,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게 즐겁다.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게 즐겁다. 6번, 쉽게 그리고 자주 피로를 느낀다. 7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다. 8번, 월요병이 있다. 월요병이 있다. 9번, 만사가 귀찮게 느껴진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진다. 10번,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네, 이렇게 10문항을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점수를 채점을 해볼까요? 1번에서 5번까지는요. 예에다가 1점을 주십시오. 예라고 체크했으면 1점. 1번부터 5번까지는.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니요라고 했으면 거기에 1점을 주세요. 그래서 총 몇 점인지 한번 여러분 합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잠시 쉬는 동안 여러분 채점하시고요. 쉬고 나서 점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채점해보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자, 먼저 9점에서 10점 맞으신 분들 손. 네, 9점에서 10점. 이분들에 대한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재미로. 심신 에너지 상태가 양호합니다. 트랜서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계속 정진하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요. 생명력이 잘 약동을 하고 계신 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6점에서 8점 손 들어주세요. 6점에서 8점. 해석해 드립니다. 에너지가 크게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부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두세요. 심신의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양호한 수준에 계신 분들 조금 더 관심을 긍정적인 곳에 기울여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엔 3에서 5점 맞으신 분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힘이 많이 빠지는 편이네요.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을 필요가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조금 힘이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입니다. 새는 구멍이 있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려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새는 구멍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예. 손상된 에너지를 보호막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0에서 2점 맞으신 분들 읽어드릴게요. 강력한 펜듈럼의 묶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트랜서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손상된 에너지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필요하면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비관하는 마음은 금물이네요. 네. 그래서 설령 0에서 2점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시고 여전히 트랜서핑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변화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치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방향을 잘 잡으셔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점검해 보는 건데 에너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그냥 테스트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트랜서핑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여전히 막연하다 그러시면은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이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컨디션이. 예, 보통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야 돼. 컨디션이. 몸이 가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도 가벼워야 돼요. 묶인 게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묻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묻는 게 잘 먹고 잘 자냐 이걸 물어봐요. 우리가 뭔가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잘 못 먹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잘 못 자요.
건강할수록 잘 잡니다. 그리고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했을 때 잘 못 먹고 잘 못 자게 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만 잘 자도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 있죠. 정말 잠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베개를 바꿨거든요. 메모리 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베개 소재를 좀 기존에 있던 것이 좀 불편해서 목이 뻐근하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해서 어제 처음 잡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잠을 깊이 자니까 보약한제 지어 먹은 것처럼 아침에 훨씬 더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잠만 잘 자더라도 몸과 마음의 피로가 싹 사라지고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야말로 재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방전을 하죠. 잠을 자면서도. 그러니까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생명력이 새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제 변을 잘 보셔야죠. 변. 잘 싼다 그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순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아침에 가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뭔가에 묶여서 눌려있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무겁게 지고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만큼 에너지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력 얘기할 때 뒤 주제에서 다루겠지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우리 에너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리적인 에너지와 자유 에너지.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생리적인 에너지는 신체와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흐르는 우주의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차크라라는 개념 많이 아시죠? 7개의 기가 흐르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척추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 관이 있다. 네, 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 기운이 이렇게 우리를 관통하고 흐르죠. 관통하고 흐르죠. 그런데 이 에너지관이 마치 혈관처럼 막혀 있으면 에너지가 그만큼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이 넓고 투명하고 깨끗할수록 더 자유롭게 흐르는 거죠. 우리의 생명력이라는 것, 자유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의 흐름에 달려있다. 이 순환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주의 에너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몸을, 내 존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 흐름이 막혀 있느냐, 아니면 이 흐름이 차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부분, 또 몸의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가 막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기 막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기 막힌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에서도 손상이 일어나고 더 이것이 지속되고 타격을 크게 입게 되면은 신체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추적하게 되면은 몸의 증상이, 어떤 질병이 단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또는 에너지의 막힘의 문제로서 몸의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적용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낮은 차원에서만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 나갈 때 뒤따라서 나머지도 질서를 잡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넓은 그릇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좁고 깊은 그릇이 있습니다. 좀 더 좁고 더 깊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3개를 포개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을 채웁니다. 맨 바깥에 물을 채울게요.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그릇이. 자, 1번 그릇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물을 계속 채우면 차겠죠? 더 채우면 넘치겠죠? 그러나 2번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2번 그릇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물을 채우면 채우고 해서 차고 넘치겠죠? 넘치면 1번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1번도 차고 넘치고 흐르겠죠? 그러나 3번은 채울 수 없어요. 3번에 채웁니다. 3번에 차고 넘칩니다. 2번은 채워질까요? 네, 흘러갑니다. 2번이 흘러 넘쳐요? 3번이 2번으로 흘러 넘치면 2번에서 1번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죠. 이거랑 똑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게 3번이에요. 우리의 자유에너지. 이 자유에너지의 흐름이 3번과 같은 거예요. 3번을 채우게 되면 2번과 1번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고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만 바라보고 1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1번만 관리를 한다 한들 1번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2번, 3번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매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위계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에 접근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소주제에서 좀 더 깊이 다룰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은 이 흐름이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흐르죠? 예, 흐르면 이 흐름이 하나의 순환을 통해서 막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이 겹겹으로 형성이 되고 그 보호막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옷을 우리가 겹겹이 입고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사람은 허름하고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냄새가 나고 찢어져 있고 손상돼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옷이 굉장히 밝고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이 한 겹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옷이 여러 겹이 있어. 겨울에 밖에 나가보세요. 한 겹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완전한 한 겹을 입었지만 한 겹이잖아요. 춥겠죠? 예, 그래서 마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옷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옷.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매우 근본적인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환경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잘 갖춰 입었냐, 잘 관리를 하고 있냐, 이런 걸 이제 점검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곧 오늘 말하는 생명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트랜스서핑을 하면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좌우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걸 간과하는 순간 트랜스서핑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됩니다. 저는 왜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간단히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12페이지입니다. 맨 윗줄, 트랜스서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충분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네, 건강한 몸과 충분한 생명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꾸준한 운동을 하시기 바래요. 할 수 있다면 자연을 접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몸을 움직이는데 의의를 두시는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에너지 손상된 에너지막을 복원하는 데도 운동, 특히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13페이지예요. 인체 내의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생리적 에너지와 자유 에너지가 그것이다. 네, 그 밑에 다음 단락 볼게요. 사람이 지닌 자유 에너지의 양은 이 중앙 에너지 통로의 폭에 비례한다. 통로가 넓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흐른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척추에서 몇 센치입니까?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너무 민감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척추를 따라서 흐르는 이 통로가, 에너지 통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에너지는 아래서 위로, 한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교차적으로 계속 순환을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단락. 만일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이 교란되어 병목 현상이나 구멍이 생기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역으로 신체 기관들이 병에 걸려 있으면 에너지 상태도 일그러진다. 네, 그래서 이 생명력, 자유 에너지, 이 에너지가 왜 중요한가?
실제로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심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4페이지. 모든 것이 정상을 유지하게 하려면 육체뿐만 아니라 미묘한 신체, 은비학에서 말하는 에텔체, 아스트럴체 등의 정묘한 물질 차원의 몸도 돌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인 건강을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훨씬 더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기 그림 그려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여러분들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14페이지 마지막 단락 맨 첫째 줄입니다. 사람의 기분과 생활의 활기는 생명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여기 기분이란 단어 나오죠? 기분은 기의 분할이란 뜻이죠. 한자로 기의 분할, 에너지의 분포 상태. 예,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에너지가 편중되어 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 에너지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 균형을 잡기 위한 균형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부메랑 치는 환경이 오게 돼 있죠. 몸으로 오든 마음으로 오든 환경으로 오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 잡는 게 필요한데 이 생명력,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것도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신나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느낀다고 그러죠. 생기를 느낀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제 직장 생활에 찌들어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예. 연명해서 살듯이 사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5페이지.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습관적인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떠맡는 것은 어렵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직장엔 나가겠죠. 그런데 일 안 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이 지쳐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시면 좋아요. 자유 에너지가 없으면 의도도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에너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트랜스쇼핑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첫 번째 소주제 생명력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남아있는 소주제들에서 좀 더 심화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생명력이 살아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분 좋은 일, 에너지의 분포를 살리는 일,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해 보세요.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요. 기분 전환하는 활동 많이 만드시고요.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데 관심을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운동이나 산책 꾸준히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려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분 전환의 방법이고요. 에너지 보호막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